안녕하세요. 김비티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보신 자료는 페드의 바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패의 영향이 널리 퍼져서 은행 전체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지난 2주 정도간 미국은 은행이 아주 탄력적이고 괜찮다, 건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시스템 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은행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위기라고 보고 있고, 원래 지금에 있었던 은행의 위기들은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치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계속 뭐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은행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은행 위기가 있습니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이미 은행 위기가 있는 걸 알고 있었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인지 지금 페드 연준에서는 막 연준에서 말하는 주장으로는 "우리는 돈을 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은행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고 은행들에게 약간 위험 유동성을 제공해 주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는 돈을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페드는 돈을 풀고 있고, 이게 지난 양적 긴축을 했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다 시장에 다시 돈을 내놓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그래서인지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은행 때문에 되긴 했지만 언젠간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저점을 훨씬 더 먼저 좀 찍었고 이후에 반등을 많이 한 모습이죠. 그리고 돈을 풀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페드 대차주포와 나스닥 모두에서 신고점을 예상한다. 그래서 뭐 "돈을 푸니까 나스닥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임스 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국의 달러 지수와 이 페드가 돈 푸는 걸 말하는데, 파란색이 달러 지수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높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라서 환율이 우리가 불리하다고 보면 좋고, 달러가 내려가면 환율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통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달러의 고점은 페드의 긴축의 저점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달러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가 국가 간에도 있기 때문에, 또 그 국가에서 미국의 국채를 판다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어서 일단 먼저 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 뭐냐 한 번에 하락이 왔고 반등을 하다가 미국이 돈을 풀면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달러가 많이 떨어졌고, 그때 부동산이나 뭐가 있죠? 이제 주식이나 코인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건 미국의 재무부에 있는 돈 상황인데요. 재무부에서도 사실 돈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재무부에서 돈을 하락한다는 거는 원래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양적 긴축을 하니까 유동성이 없는데 몰래 뒤에서 재무부에서 TGA를 통해서 이제 돈을 풀고 있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페드도 이제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재무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상향을 시켜야 재무부가 다시 돈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 몰래 뒤에서 돈을 계속 재무부에서는 풀고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AVWAP라는 이제 저항 영역의 테스트 과정의 어떤 보조 지표인데, 저도 사실 이 차트는 처음 봐요. 이 너무 많은 지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뭐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어쨌든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고점을 잘 맞췄어 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추세가 하락의 추세에서 위에 빨간 선에 닿았냐 아니면 상승의 추세에서 반등의 추세에서 빨간 선에 닿았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지난 48,000대에서는 여기가 고점으로 탄생했고 최근에도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추세가 반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저희의 관점이라면 이거는 뚫어내면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거는 차트의 작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8,800을 넘는 요 구간이 넘어간다면 좀 좋은 지지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TH/LTH라고 보통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 오랜 기간 뭐 라이 라이블리니스, 코스트 베이시스, 크로스라는 건데 이게 뭐 단기 홀더, 장기 홀더 뭐 이렇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보면 15 년도에는 어쨌든 이 파란색 선이 아래로 가고 빨간색이 크로스해서 올라갈 때부터가 진짜 반등장으로 크게 이어지는 장세였고 그전에는 하락해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단정 짓는 게 좋습니다. 박스권으로 보고 있죠, 여기도. 여기도 사실상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뭐 박스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건데 어쨌든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서 크로스해서 올라가는 지점은 정말로 반등이 좀 크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15 년도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여기서부터죠. 크게 왔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19 년도에는 아예 쭉쭉쭉쭉 양봉 쏴 버리는 그런 구간이었고 또 뭐 어쨌든 조정은 또 왔었지만 지금은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닿는다라는 가정이면 닿고 나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지표를 볼 줄 아니까 이 사람 말로는 5 일에서 10일 안에 닿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일, 10일 후에 뭐 떡상하는 장이 올 수 있다고 보면 좋겠죠. 마침 월봉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 월봉의 이제 4 월의 시작이 토요일이고 또 CPI가 또 있고 그리고 월봉 마감 날인 금요일 날 PCE 발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이면서 이게 크로스 되면서 반등 오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기 차트예요. 분기는 3 개월을 뜻하죠, 우리나라는. 3 개월을 보면 3 개월 차트에서 이런 빅 양봉이 떴을 때 이후의 추세가 반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3 개월 차트도 이제 금요일이면 끝나니까 지금 보면 거의 뭐 마감이 이 어느 자리 이 자리 어딘가에서 하겠죠. 27,000으로 나와 있으니까 27,000과 8,000 사이에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빅 양봉이 떴으니 추세가 반전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분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비트 팀에서는 이번 장세의 끝 지점을 거의 5 월과 6월 사이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난 22년 거의 한 11 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등장이 온다면 5 월과 6 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그 X축 그러니까 기간적인 것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는데 Y축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건 정확히 맞춘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물론 정확히 맞춰 오긴 했지만 뭐 그건 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모를 일이니까. 보면 그래서인지 5월 달에 G7에서 이제 G7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7 개를 말하죠. 보면 그때 이제 보시면 19 일에서 20일 날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논의가 이루어진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사실 이때 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게 악재로 해석을 하냐라고 볼 수 있고 뭐 호재로 해석하냐라고 그때 가서 볼 수 있겠죠. 사실 악재가 아닌데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악재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호재가 아닌데도 그러고 가격이 뭐 많이 반등을 하면 호재로 그냥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악재냐 호재냐는 정말 뚜렷한 악재 호재가 아닌 이상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가격이 변하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의 어떤 사고가 맞다면 이때 가서는 약간 악재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실게요. 자, 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봉의 주황색 선과 요 청록색 그리고 위에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 개를 먼저 아니다. 하늘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를 봐 보자고요. 주황색 선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보면은 FTX 사태 때의 아니다. 코로나 사태 때의 저점에서 FTX 사태가 있던 직전의 고점을 잇게 되면 이 주황색 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저항 작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오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반등의 포인트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난 은행의 파산 사태부터 최근의 고점까지 이었을 때 피보나치를 보게 된다면 최소 반등 구간, 최소 조정 구간 0.236인 26,668 부근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서 반등이 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사실 저는 하루아침에 끝날 반등이 아니라 정말 반등을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정확히 정말 추가 상승을 위한 반등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의 고점 저항 부근이 지금 27,600 정도인데 27,600을 뚫어서 일봉 마감을 한다면 27,600을 뚫으면 아마 28,000까지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 다시 28,800을 도전하고 이걸 뚫는 순간
K 그러니까 3만 달러도 금방 뚫어내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록색 선은 좀 애매한 게 이걸 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현재 자리가 지지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원래는 이게 상승 가속화 추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뚫어내서 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뭐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청록색과 보라색 선을 한 번에 뚫어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꽤나 시장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월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모양을 본다면 그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주봉도 되게 사실 이런 주봉이 나온다면 현재 이게 주봉 마감이 일요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마감이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봉이 캔들적으로 해석하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전에 반등을 크게 하고 고점에서 음봉 도지가 떴기 때문에 '그다음이 방향성이 나올 거야.'라고 보여주는 캔들이라 현재 캔들은 사실 지난주 저점도 깼고 뭐 이런 상황이라 현재로 봐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까지 진행될 캔들이기 때문에 이게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캔들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제 오늘 그저께죠. 그저께 월요일부터 계속 보면은 현재의 캔들 때문에 많이들 팔고 약간 무서워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꽤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캔들을 월봉에서 우리는 한번 봤어요. 보면 지난 2월 달 캔들이 이런 식으로 양봉 도지였는데 똑같죠, 거의 생긴 게. 그리고 보면 저점을 깨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은행 파산 이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불반등을 해 가지고 다시 양봉으로 크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월봉의 이번 달 캔들이 이번 주에 주봉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K를 뚫으면은 32K까지는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